자, 여기 포장은 2007년도 2월 달에 구기림을 산업용 장내로 최초로 그 대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2년 차 들어가면서 그 전체 포장에 다 심었습니다. 일부 수확을 해서 한번 수확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 면적도 있고, 그렇게 전체 10헥타에 빈자리 산양삼이 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다 심겨져 있어요. 아까 뭐 저 아래도 보셨다시피 요 지금 능선 쪽으로 여기는 잡목들이 그냥 남아 있는데, 풀들이 그냥 남아 있는데, 여긴 산양삼을 심어서 될 수가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겨뒀고, 그래 능선 부위는 항상 좌우로 한 5m 정도 심지를 말아야 되는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방향에 따라서. 이게 여기는 전체가 남향을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짝 방향은 동남향이 되겠죠. 이 동남향 쪽에도 산양삼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신만이들이 얘기할 때는 북향, 동북향, 서북향에서 산삼이 잘 된다, 삼이 잘 된다, 이렇게 방향 선정을 다 그렇게들 하시는데, 이런 부지라고 한다 그러면 방향이 전혀 관계없습니다. 수종하고 토질이 맞다고 하면 오히려 동향이나 남향이나 동남향 쪽에서 삼은 더 잘 큽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뭔가 하면 북향 쪽에는 습하고 춥기 때문에 설치류 피해가 덜해요. 그래서 산삼의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북향 쪽에서 산삼이 많이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재배를 하는 데에는 쥐관리도 하고 동물관리도 하고 제초작업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삼이 빨리 크는 거는 동쪽, 남쪽 뭐 이런 쪽이 오히려 더 잘 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산양삼을 기르는 거는 방향보다는 토질과 내가 심고자 하는 산의 수종, 이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육안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지금 우측현 쪽으로는 이게 이제 서북향 쪽에 가깝거든요. 이거는 동남향 쪽에 가깝고, 이렇게 되는데, 크는 형태로 봤을 때는 오히려 동남향 쪽이 더 잘 커요. 이 서북향 쪽보다는. 이 산의 특성상 바람이, 우리나라에 이제 부는 바람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제 바람 방향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영향인 것 같아요. 서북향 쪽으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가을철부터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낙엽을 전부 바람이 들어다갔다가 남쪽이나 동쪽 방향에다 갖다 낙엽을 쌓아놔버려요. 근데 거기서 썩어서 부엽토가 생기니까 토질이 좋을 수밖에 없고, 낙엽이 항상 계속 겨우내 계속 날려가니까 낙엽에 떨어진 양이 적기 때문에 썩는 양도 적으니까 부엽토층이 낮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토질이라 하더라도 삼이 필요로 한 양분이 동쪽이나 남쪽보다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저하게 생육 상태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24년 동안 농사를 져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을 할 때 상당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하는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산양삼의 성공을 좌우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부지 선정입니다. 부지 선정이 잘못되게 되면 그 농사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량한 종자를 구입을 해서 심어야 돼요. 종자가 잘못되게 되면 아무리 적지를 선정했다 손친다 하더라도 소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심어놓고 나서 그냥 방치해두면 소득이 안 나오죠. 사후 관리. 이 세 가지가 필히 염두를 두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귀농귀촌하는 산양삼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의를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처음부터 전업으로 갈 것이냐 부업으로 갈 것이냐, 이거를 선택해서 목표를 정확히 세우셔야 돼요. 내가 돈이 많고 그거 하니까 내가 남이 심어놓은 거라도 사다가 심어서 돈을 투자해서 그 사람하고 똑같은 연군으로 가겠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돈을 많이 투자하면 처음부터 갈 수가 있어요. 먼저 시작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어깨를 나란히 갈 수가 있는데, 이게 다른 작목하고 틀려서 장기 작목이다 보니까 최소한 5년에서 7년을 기다려야지만 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는데, 5년에서 7년 동안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1년에 1,200만 원, 1,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는 전업으로 갈 수가 없고, 최소한 그래도 5천 이상은 투자를 해야만 전업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럼 7년 동안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5년 동안 계산한다고 2억 5천이에요. 그럼 2억 5천을 여기서 산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돈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진 농민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내가 자본력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러면
부업으로 하세요. 내 능력에 맞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일단 투자를 해서 하세요. 그러면 5년 정도 지속적으로 그 적금 든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했다는 5년 동안 5천만 원 투자됐잖아요. 그럼 5년 후에 거기서 소득이 나오기 시작하면, 산양삼은 이 심는 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1억 벌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10% 잡거든요. 그러니까 10배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배가 안 나오고 1000만 원을 투자한 게 5년 후에 가서 5배만 나온다 하더라도 1000만 원 중에 5천만 원 나오잖아요. 뭐 2천만 원이 나오던, 내 투자한 1000만 원, 최초의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은 무조건 재투자하셔야 돼요, 산에다가. 그래야만 10년 후에 전업농으로 갈 수가 있지. 1000만 원 투자한 거 2천만 원 나온다고 해갖고 2천만 원 다 써버리고 재투자를 안 하게 되면 전업으로 갈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새로 시작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전체 산양삼 농가들이 수천 농가가 되는데, 전업용으로 가는 농가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제가 뭐 조사는 안 해봤으나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업용으로 가려 그러면 최소한 내가 심어놓고 있는 포지가 6만 평은 넘어서야 돼. 20헥타가 넘어서야만 거기서 가족들이 먹고 살고 내 자식들 교육시키고 이렇게 될 정도의 소득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그 계획을 잘 세워라. 전업으로 할 거냐, 부업으로 병행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부지 선정에 들어가서 가장 그 부지 선정을 하는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민원 소재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 접근성이 좋은 지역.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기다가 5년이고 10년이고 길러놓고 난 다음에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이거 전체 어디로 따로 옮길 수도 없고, 돈은 잔뜩 투자를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0만 원 투자, 5천만 원 투자해놨는데 그걸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잖아요. 옮기는 비용, 또 옮겨놓고 나서 사후에 그 산양삼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 옮겨 심은 게 문제가 생기는 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민원 소재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을 일단 부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민원 소재가 발생하는 부분의 하나가, 산에다가 쥐약을 놓기 때문에 수질 오염이 되고 이렇게 돼서 우리는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민원 사례가, 이 포장도 발생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논밭에서는 1년에 비료 개분 뿌려가면 약을 그렇게 많이 쳐서 그거 하는 물 우리 취수장에서 받아 먹는데, 그건 아무 말 안 하면서 산에다가 1년에 2회 내지 3회 그 침출수가 안 나오게끔 캡을 씌워서 이런 돌 밑에다가 그런 데다 쥐약을 놓는 거, 그게 수질이 오염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나는 거기에 수긍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논밭에서 약 치지 말고 비료 치지 말고 농사 져라. 그럼 나도 쥐약 안 놓게. 이렇게 해서 민원 소재를 해소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올라오시면서 봤지만 차량으로 산포 중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접근성이 좋아야만 도둑관리라든가 산포 관리가 편합니다. 그리고 인원을, 일용직을 쓸 때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여기까지 올라온다고 한다 그러면 내려갈 때도 1시간은 걸어야 내려가거든요. 이제 걸어 올라올 때는 2시간 걸린다고 한다 그러면 3시간을 일을 도로에서 그냥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도 못 시키면서 일당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용직의 효율성 있게 활용을 하려고 그러면 산포 중간까지 가급적이면 그 사람을 심고 차량으로 올 수가 있는 요런 접근성이 좋은 자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이제 어느 게 먼저냐 나중이냐 이제 따지기 이전에, 그 다음에 또 같은 맥락에 1번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내가 선정한 부지의 토질과 수종.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거의 원시림 형태예요. 여기 지금 참나무들이 군락지인데 지금 하나씩 넘는 건 다 100여 년 이상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원시림 형태거든요. 이런 자리면 부합도층이 깊을 수밖에 없잖아요. 나무가 저렇게 크면서 100년 동안 낙엽을 떨어뜨려 썩였으니까. 그래, 이런 포지를 선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대다수의 포지를 보게 되면 이론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침엽수가 30%, 활엽수가 70%, 이렇게 혼유림이 가장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포지들을 가보면 그렇게 딱 맞는 포지들이 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침엽수보다는 활엽수에서 산양삼이 생육 상태가 더 좋기 때문에 침엽수보다 활엽수가 많은 지역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산림 형태상 침엽수가 있는 데는 침엽수만 군락이 이루어져 있고, 또 활엽수인데 활엽수만 군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혼유림을 선택하기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역의 전부 참나무
그 군락지, 활렵수 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계곡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산삼이 잘 큰다는 그 고르쇠, 그 다음에 그 추자나무, 요런 그 다른 수종의 그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도토리나무, 이 참나무 군락지가 그 여기는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택을 하셔서 그 부지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지 선정을 할 때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종하고 토지를 맞는 것 같은데 습도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여기는 계곡마다 땅 속으로 흐르던 돌 위로 흐르던 지표수가, 지하수가 흐르던 이 수맥이 다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수맥이 흘러서 물이 흐르는 데하고 물이 없는 골짜기하고 이 온도 차이를 보게 되면요, 해발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틀려지지만 해발이 100m 높아지는데 1토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해발이라 하더라도 계곡에 물이 흐르냐 안 흐르냐에 따라서 2도 차이 나요. 1도에서 2도 차이가 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1도, 2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이 산에서 크는 산양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양삼이 생육하는 가장 그 적합한 그 온도가 연평균 기온이 25도 이상을 올라가게 되면 생육장애를 입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평균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는 지역일수록 삼이 그 생육 상태가 좋아지거든요. 순도 오래 가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곡에서 흐르는 게 26도 차하고 25도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그 삼복 중에 초, 중, 말복 사이에 습하거든요. 그때 꼭 그 우기가 오거든요. 그때의 그 순의 생육 상태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을 할 때 다 조건이 된다고 맞는다고 한다 그러면 계곡 부위에 물이 흐르는 부분에 선택을 하는 게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가 선정이 되고 나면 이제 예정지 작업을 또 해야지만 삼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정지 작업을 할 때는 저는 2년 전에 미리 작업을 합니다.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산에 경사도가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계를 들여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계를,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들여서 작업을 하게 되면 산림법 위반이거든요. 포크레인을 들여서 이 그 산의 경사면을 뒤집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계가 들어와서 뒤집게 되게 되면 밑에 생땅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삶에 또 생육장애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육장애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2년 전에 그 예정 작업을 하라는 게, 지금 저 건너편에 보면 계곡 쪽으로 보게 되면 그 칼자루만 한 요런 이제 잡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거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큰 나무만 남겨놓고. 그걸 베었을 때 바로 비구하게 되면 땅 속에 있는 뿌리 때문에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뿌리가 걸려서 작업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작업을 해놓게 되면 그 뿌리가 어느 정도 썩어요. 그래서 괭이질을 하게 되면 뿌리가 자동적으로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그 예정 작업을 2년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심을 때는 하단부부터 위로 치심었어요. 정상 부위로 치심었었는데, 그게 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뭐가 생기는가 하면, 먼저 심어놓은 거를 밟으면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생육장애를 받아요. 밟은 자리는 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위에서부터, 정상 부위서부터 내려 심습니다.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제 이 포지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산양삼이 이 씨앗을 뿌려놓은 게 요게 지금 2년근이에요. 2년근인데 이게 이렇게 흩어 뿌림을 해놓은 것처럼 빡빡하게 이렇게 산양삼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다 뿌린 게 아니고요. 위에서 내려 심는 게 왜 심어야 되냐면, 첫 번에 심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 심으니까 일용직을 써서 요 제추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제추 작업을 할 때 손이 딱 자라가는 거리만큼 요게 4골 정도 들어가면 맞아요. 그게 이제 말로 설명해서는 이제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그럼 제가 이제 시연해 보여드리면, 자, 요만큼을 심는데 인원이 몇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 요거 한 망이라 그래요. 망 작업을 하는 게 9명이, 최소 인원이 9명이 필요해요. 여자가 4명, 남자가 5명.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남자가 6명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에 남자가 한 사람이 땅을 파고 나갑니다. 이렇게 개인을 가지고 딱 파고 나가면 한 아주머니가 씨를 위로 뿌려요. 뿌리고 나면 그분은 한 조가 돼서 계속 저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이, 남자가 요걸
파서 묻어요. 이렇게 묻으면 그 조를 맞춘 그 아줌마 한 사람이 뒤에 따르면 씨를 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위에를 파서 한 사람이 또 묻어요. 그럼 여기 또 골이 또 생기게 되면 또 뿌리고 나가고 묻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줌마들이 4사람이 나가면 여기 4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2년 지나고 나면 이게 그 한 골씩 파고 묻은 것처럼 안 보이고 한 번에 씨를 뿌린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그 5명이 필요한 건 맨 마지막에 판 자리는 묻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한 사람이 이거 묻고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한 사람이 더 필요해 6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나무 뿌레기나 풀뿌리 같은 게 올라오고 그 괴인은 묻은 자리가 이렇게 그 평탄 작업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울퉁불퉁해요. 그럼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채이기 때문에 이 씨가 제대로 올라와서 생육을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갈퀴로 끌고서 그 농사 밭에 사는 건 보도라 그러죠. 이제 그 위에를 이제 평탄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6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그 맨 마지막 사람이 나무뿌리나 풀뿌리를 긁어서 내리게 되면 위에서 내려 심으니까 여기서 저 밑으로 긁어 내리게 되니까 전부 계곡뿌리를 다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돌이 없어요. 처음에 위로 심을 때는 자 처음엔 5골을 했댔어요. 아줌마들이 여기 심고 위에를 심다 보니까 이 골을 다 밟아버려요. 아래 위에 골을 이 밟아버리다 보니까 가을철에 바른 건 관계가 없는데 봄철에 바른 건 얘가 생육장을 입어서 자꾸 도태가 돼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 심는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그 안전사고도 방지가 됐어요. 여기에 돌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아줌마들이 쭉 제초작업을 하는데 한 10명 정도 하거든요. 제초작업은. 그럼 앞에 나가는 아줌마가 김을 잘 메거나 저만큼 나가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아줌마가 임새 김을 메고 있는데 돌이 굴렀어요. 이렇게 돌이 굴러 내려가니까 그 돌 때문에 맞아서 안전사고가 나요. 여기 지금 돌요 그 주먹만한 거 하나 굴러 내려가는 저 아래서 맞게 되면요 무지하게 아프거든요. 잘못하면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은 골절상까지 입을 2차적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 심는 게 그 평탄 작업도 되고 2차적인 안전사고도 방지가 되고 땅을 효율성 있게 알뜰히 심을 수가 있어요. 그래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만큼 이제 교통로가 남아 있는데 이 교통로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럼 우리 기성조 괭이가 나오는 게 보통 자루 길이가 한 1m 20대입니다. 그러면 그 괭이 자루를 가지고 처음에 앞에 첫 골을 파는 사람이 괭이를 딱 놓습니다. 이렇게 딱 놔서 괭이 나라고 딱 들어오면 되면 이 발끝에부터 파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파고 나가면 그 다음번에 내려갔을 때도 역시 4골을 신고 나서 괭이를 여기서부터 딱 재가지고 거기서 딱 그 파게 되면 이 교통로가 신켜져 있는 넓이하고 교통로 넓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물론 나무가 가리킨다든가 돌이 끼어 있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교통로는 좁아질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김을 맬 때 사냥감에 밟히지 않게끔 안전하게 그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으로 심습니다.